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네이버의 라인 주식을 일본 정부가 강탈하려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일본 정부가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고 이것이 어떤 점에서 어떻게 부당한 것인가,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본이 뭐 라인 주식 팔아라 그런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지금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본의 야후가 네이버에 라인을 갖다가 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네이버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그리고 그 외에 뭐 기타의 인터뷰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목적은 그냥 하나입니다. 뭐 보안이니 나발이니 다 필요 없고, 라인, 이거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된 이 최고의 서비스, 이거를 헐값에 주워 먹고 싶다,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에서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인터넷 서비스를 론칭을 했지만서도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인터넷 서비스는 라인이 유일합니다. 라인 말고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서비스로 수출되고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하드웨어, 뭐 부품, 소재 이런 쪽에서는 뭐 강력하죠. 반도체 많이 판다, K 배터리 많이 판다. 그러지만서도 제일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등 이렇게 넓은 시장에 대해서 국민 메신저로 떠오른 라인만큼은 충분히 성공한 국제적인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일본 정부가 보안을 핑계로 일본이 주워 먹고 싶다라는 의도를 비쳤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 요 점입니다. 네이버는 그러면 일본 정부가 팔아라 그러니까 팔아야 되나? 이게 문제죠. 안 팔면 어떻게 되느냐? 꼭 팔아야 되냐? 이겁니다. 일단 일본 정부는 행정 지도를 통해서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떤 국가이든지 간에 행정 지도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거니까요. 예, 뭐 정부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군요,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지도가 사실 행정법상에서 나오는 정부의 어떤 행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늘 법상으로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없는데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따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이제 일본 정부가 공문을 통해 행정지도를 했지만서도 옛날에는 진짜 이걸 다 전화로 했습니다. 구두로. 이렇게 하니까 문서로 인한 증거가 남지도 않아요. 나중에 이 행정지도를 따라서 무슨 일을 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그때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아니 그때 그랬잖아요. 증거 있냐? 전화로 했잖아요. 나는 그런 적 한 적 없는데? 이따위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특히 이걸 많이 하는 데가 이제 금융 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융감독은 옛날에는 그 은행, 증권, 보험, 그러니까 은감원, 증감원, 보감원 이랬었는데, 이쪽 금감원 쪽에서 금융회사에다가 전화로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특히나 이게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것, 이로 인해 가지고 배임으로 걸리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 소송 걸려가지고 이제 난리 나니까 우리 행정 지도에 따라서 했다. 정부는 우리 그런 행정 지도 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어가지고 굉장히 곤란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행정 지도를 문서화해라. 근데 뭐 이걸 따르고 말고는 둘째 문제고, 일단 했다는 증거라도 남겨놔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문서로는 합니다. 그렇지만서도 이것은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등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됩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한 행정지도라고 하는 이 부탁은 여기에서 지분을 팔라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어제 봤던 그 공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상당한 자본적 지배를 받는 관계의 재고 등을 포함한, 이거를 포함해서 한번 여러 개 검토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라도 아니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당한 자본적 지배를 받는 관계의 재고를 검토를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 그러니까 해보시오. 검토하는 거야. 뭔들 어때? 여러분들이 검토 많이 하시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나름대로 또 검토해 볼게요. 라고 해도 됩니다. 어떻게? 법적으로요. 이게 행정지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주식을 팔아야만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안 팔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정부의 이런 부탁을 받는데 그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부의 부탁을 갖다가 됐습니다. 어차피 법적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게요. 라고 대차게 얘기하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정부가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자기 부탁을 안 들어줬다고 해코지를 할 거니까 말입니다. 일본 정부 같은 이런 좀 상태가 안 좋은 정부는 당연히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네이버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런 부탁을 받은 네이버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라인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50%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팔지 말지는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를 우리가 따르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이 아닙니다. 그냥 이 라인 주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으로 정의하고 내부 검토하겠습니다. 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즉 이 말은 아니 일본 정부가 행정 지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를지 말지는 우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맞죠? 라고 일본 정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팔고 말고는 우리 작전에 따라서 우리 전략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일본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답변 중에서는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최상급 답변입니다. 괜히 됐습니다. 안 할래요? 약오르면 한번 해코지 해보시던가 라고 굳이 약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탁을 따르지 말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라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 볼게요. 라고 거의 퍼펙트하게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이버의 답변에 대해서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 경영권을 탈취한다. 경영권 이미 일본에 갔잖아요. 이제는 일본인 전원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은 이사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네이버는 라인에 대한 경영권이 없어요. 지분만 50% 갖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꾸 압박을 넣으니까 싸게라도 팔고 나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팔라고는 넌지시 행정 지도를 했지만서도 얼마에 팔라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죠? 얼마에 팔라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바로 WTO를 들고 가든지 소송 걸든지 하겠죠. 네가 왜? 가격 정하는 건 우리끼리 결정할 문제지. 일본 정부가 얼마에 사라 팔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고 싶으면 자기가 얼마에 사겠다는지 가격을 제시하고 님 가격 제시요. 그러니까 10조요. 10조? 됐습니다. 안 팔아요? 정 사고 싶으면 100조 더해시는가. 아니면 우리 안 팔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즉 행정지도 우리가 팔라라고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예, 일본의 행정지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그 일본 정부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여서 이제 사고 팔고 협상해 볼게요. 근데 가격은 100조 밑으로는 못 팔겠는데요. 100조가 말이 됩니까? 이거 시장가로 하면 10조도 안 되는데 파는 사람 마음이지. 비싸다 싶으면 안 사온 그만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지금 일본 정부가 압박을 넣고 있는 대상은 한국 네이버가 아닙니다.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야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에다가 사라라고 압박을 넣는데 파는 사람한테 입장에서 예, 뭐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우리 주주 같은 주주인데 같은 일대 주주가 사고 싶어 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팔 수 있어요. 대신 우리가 정한 가격에 팔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목적은 라인을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의도를 뭐 그렇게 싸게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내놔 보시던가. 그거는 절대로 못할 일이죠. 네이버는 우리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따라서 판단을 해봤는데 100조로 또 뭐 그래도 사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500조 불러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조, 뭐 200조 이렇게 해서 내고 사겠다 그러면 그거 팔고 고맙지 뭐. 그렇게 해서 시세의 10배를 내고 사겠다고 그러면 10배 받고 팔고 그러면 되고요. 그 밑으로 사고 싶다 그러면 의사는 알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는 못 팔겠습니다 하면 되고, 못 사겠다 그럼 그냥 이대로 갑시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영권은 어차피 일본 라인이 들고 있으니까 알아서 경영 잘 해보시고요. 수익 많이 내서 우리한테 배당이나 많이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그 의도가 라인 주식을 싸게 사고 싶다니까 우리는 싸게는 들은 바가 없어. 그거는 의사를 우리가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사고 싶다까지는 알겠어요. 대신 가격은 우리가 정합니다. 파는 사람이 정하지 사는 사람이 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면 말든가 안 사면 그만이지 뭐. 싸게 팔아주쇼. 안 팔면 그만이지. 이렇게 네이버가 뻗대고 나왔다. 그러면 일본 정부는 당연히 화가 나겠죠. 누가 지금 뭐 100조에 살라고 네이버한테 이런 압박을 넣겠냐? 우리가 뭐 호구냐? 뭐 우리는 뭐 누가 호구래? 그렇게 내 라인이 사고 싶으면 비싼 값 내고 사면 되잖아. 인데 문제는 일본은 그렇게 정정당당한 국가가 아니죠. 문명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룰을 깨고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미 한 번 금을 넘었는데 두 번, 세 번 못 넘겠습니까? 다음은 당연히 행정지도를 안 따른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별건으로 털어대겠죠. 뭐 세무조사 한다느니, 횡령 배임 조사한다느니, 사무실 압수수색 한다느니, 뭐 누굴 추방한다느니, 뭐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압박 수단을 쓰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늘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현재 경영권을 갖고 있는 일본 야후한테 하십시오. 우리는 경영권 없다니까. 이사회에 네이버 쪽 인사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빵이에요. 잡아가고 싶으면 일본 야후 이사회 애들이나 잡아가고, 뭐 어디 압수수색해서 털고 싶으면 일본 야후 털어 가십시오. 우린 신경 안 쓸게요. 그럼 뭐 한국까지 와서 한국 네이버 털어 가려고? 그건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경영권이 없다. 경영권 어차피 다 뭐 이미 넘겼으니까. 그러면 경영권 가진 사람이 알아서 처리하라. 그러면 됩니다. 저는 현재 네이버에서는 내부 검토 중이라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서도 저보다 뭐 100만 배 더 똑똑한 사람들이 네이버에는 수도 없이 많을 테니까 네이버가 알아서 잘 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이 네이버의 뭐 최대 이익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네이버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이러쿵 저러쿵 할 건 아니죠. 다만 오늘 이렇게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방안입니다. 일본 정부는 팔라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았고 속마음으로 팔라라고 하지만 가격을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일본 야후가 일본 정부의 속마음대로 살려고 들어오면 비싸게 파십시오. 비싸게. 시세에 최소 10배, 많으면 100배 부르고, 뭐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1000배 부르고, 그럼 그만이죠. 네이버에 대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가 문제죠. 이건 정부 대 정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왜? 일본 정부가 나섰으니까. 어디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 우리나라 정부도 당연히 나서야죠. 뭐 사기업들 간의 문제니까 사기업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이렇게 도망갈 수가 없는 문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일단 뭐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고, 둘째로 이것은 대한민국 기업의 이익을 해칠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당연히 정부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첫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익과 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이버가 이를 통해서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의 문제는 네이버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뭐냐 하면 이것이 정당하냐 부당하냐 당부의 문제입니다. 유분리의 문제가 아니라 당부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 정부가 발표한 행정지도는 매우 부당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도 혓바닥이 매우 깁니다. 이렇게 계속 뭐 말을 빙빙빙 꼬면서 몸 비비 꼬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자본적 지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알겠고. 그러니까 행정지도죠. 행정지도는 부탁이니까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죠. 그런데 이걸 안 들어줬다라고 해서 계속 일본이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압박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지. 우리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일본 여행 놀러 다니고 일본 상품들 소비하고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다 씁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가 만약에 대한민국 사기업에 대해서 치사하게 군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매우 강력하게 보복 조치하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복 조치해야 되고, 만약에 일본에서는 또 대한민국만큼이나 악독한 그 사회 집단 하나가 있죠. 바로 그 유명한 동경지검 특수부입니다. 동경지검 특수부의 모델을 따라서 대한민국의 중앙지검 이런 애들이 이제 설치고 다니는 건데, 사법부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런 놈들이 또 우리나라 기업들을 막 압수수색하고 다니고 사람들 막 구속해가지고 막 6개월씩 1년씩 잡아가두고 이런 짓을 한다면, 이런 짓을 왜 우리나라한테 하느냐? 아니 프랑스인 카를로스 곤한테 하던데. 이런 것처럼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인들 이런 식으로 보복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 한 10배쯤 되는 일본 기업인들 잡아넣어야죠. 우리도 충분히 치사하고 악독한 그룹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검찰도 충분히 악독해요.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 이런 애들 찜쪄먹을 만큼 그보다도 훨씬 더 비열하게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는 집단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정권의 손발이죠. 수하잖아요. 시키면 다 하는 애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도 똑같이 보복할 것이다 라고 겁을 줘야죠. 그래야지 안 까볼 거 아닙니까? 아니 도요타니 유니클로니 이런 데들 우리도 얼마든지 압수수색할 거리 있다. 여기 법인카드 털어볼까? 우리 EBS 털어봤더니만 법인카드 사용액 2,000원 넘었다고 해서 EBS 다 털었어. 그거 알지? 너네들 얼마 쓴지 우리 잘 모르니까 일단 털어보고 1,000원이라도 넘어봐라. 이 새끼들 그냥 닫아버릴 거야 라고 겁주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게 보복 조치입니다. 어디 여기서 점잖게 한일 관계의 특수성 먼 미래에 대해서 한미일 동맹이 어쩌고 그건 됐고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강력히 나서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의 생명, 신체, 재산의 권리가 일본 정부로부터 위협받는 사태가 생기면 우리도 협박해야죠. 지키기 위해서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5월 10일 날 나온 이 기사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라인 제값받는 게 목표? 네이버 이미 일본서 경영권 없어? 아니 일본 경영권 없는 거 알아요. 경영권 없는데 경영권이 없다고 해서 지분을 팔아야 됩니까? 지분을 사고 말고 하는 게 이사회의 결정사항이에요? 이사회가 주식 팔으라 그러면 팔아야 됩니까? 바보 같은 소리죠. 게다가 라인이 제값받는 게 왜 대통령실의 목표예요?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의 부당함을
꾸짖는 게 대통령실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일본 정부 저러고 있는 게 당연해요? 당 부당의 문제라니까요. 대통령실의 목표는 제가 받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실의 목표는 타국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 항의하고 방어하고 공격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따오 소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뒷목 잡고 있고요. 여기에서 더 어처구니 없는 소리가 어제 또 나왔죠. 반일 조장 정치 프레임 국익을 훼손한다? 아니 이보쇼. 지금 국익이 어떻게 훼손되고 있습니까? 반일 조장 정치 프레임 지금 국익은요.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유일하게 성공한 인터넷 서비스, 국제적으로 성공한 이 인터넷 서비스를 타국이 낼름 집어 삼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일, 반대 알겠지? 친일, 그럼 찬성합니까?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친일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시는 분, 네이버 그래 뭐 일본이 나 일본 좋아하고 일본 친하니까 일본이 저러니까 네이버는 팔아라 라고 얘기할래요?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왜 팔아야 되는데요? 일본이 하라니까요. 왜? 일본이 하라면 또 그대로 다 따라합니까? 행정 지도잖아요. 일본은 부탁했어요. 부탁 들어줘야 됩니까? 뭐 한일 관계의 뭐 지속적인 장기적인 발전 어쩌고 지금 이걸 두고 보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에 맞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라고 칠게요.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진 여러분들은 지금 일본이 왜 라인을 팔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알죠? 알면서 이러는 거죠. 일본은 공식적으로 왜 팔려고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네이버에 조금만 압박을 넣으면 네이버는 일본 국민들의 개인정보, 사생활 이런 것들을 호로록 다 갖다 바칠 거다. 그래서 한국 네이버한테 맡길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일본 총리실 관계자의 주간 문춘 인터뷰에서요. 즉 윤석열 대통령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라인 호로록 잡아먹을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실 비서진들은 반일 조장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친일하는 게 여러분들이 모시는 보스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도 아무 상관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기분 안 나빠요? 그래도 뭐 일본 형님이 하시면 뭐 이유가 있겠지 이러는 거예요? 일본이 라인을 팔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못 믿어서입니다. 그랬더니만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반일하면 안 되죠. 반일 정치하면 국익이 훼손됩니다. 이러고 앉았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팔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십시오. 뭐 내가 밖에 있는 사람이 팔든가 말든가 자기 마음이지. 대신 그 결정은 최수현 CEO가 말씀하신 것 그대로 행정지도, 일본 정부의 부탁을 따를지 말지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장기적인 사업 전략 하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받을 수 있겠다. 팔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 파세요. 그게 알아서 하실 일이고 대신 싸게 팔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일본 정부는 싸게 먹으려고 이지랄 하는 건데 그거까지 우리가 따라줘야 되나?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네이버가 얼마를 받는가에 대해서는 네이버한테 알아서 하라 그러시고 일본 정부가 네이버가 자기 의도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저런 보복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보다 10배, 20배의 더 큰 보복을 하겠다라고 경고하고 위협하고 협박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일본 정부를 꾸짖고 그렇게 못하도록 혼내야 됩니다.
이거 하라고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시켜 놨더니만, 아이고, 뭐, 친일 정치, 반일 정치 하면 안 돼요?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았고. 그럼 너 친일해, 그러면. 반일 조장 정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친일해. 친일 조장해, 그러면. 반일 조장 정치 프레임이 국익이 훼손되면 친일 조장 캠페인 하면 국익이 아주 융성하겠네. 참, 내가 남의 나라 정부면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겠지만서도 우리나라 정부라고 그러니까 좀 서글픔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진 여러분, 당신네 보스가 이렇게 외국에서 양아치 취급받는데 화도 안 나요? 오히려 양아치 취급하고 있는 애들 싫어하면 안 돼요? 라고 뭐 화내고 앉았어요? 잘하는 짓이다. 계속 해봐라 그래요. 하기사 어느 나라 정치 지도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존중해 주겠습니까? 전 세계의 어떤 나라 정치 지도자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로 존중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